안녕하십니까. 리딩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논문에 대한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는 15년 전에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연구계획국이 DARPA가 이를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쭉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 논문과 명세서가 수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런 형태로 디자인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형성한 초기 추론 중 일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논문은 인터넷 아키텍처의 원래 목표 중 하나인 나열하고 이러한 목표와 프로토콜의 중요한 특징 간의 관계를 논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표, 펀더멘털 골. 달파, 인터넷 아키텍처의 최상의 목표는 기존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다중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인터넷의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였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목표는 아르파넷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에 상호 연결성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만 했고 이는 다양한 전송 미디어를 통합하는 통합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중화를 위해 선택된 기술은 패킷 스위칭이었습니다. 패킷 스위칭 이외에도 회선 스위칭과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원격 로그인과 같은 지원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패킷 스위칭 패러다임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었으며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 통합되어야 할 네트워크는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였습니다.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를 통해 다르파 프로젝트인 아르파넷에 보여준 저장 및 전달 패킷 스위칭 기술이 설계되었기에 다르파의 최상위 과정은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패킷 통신 프로세서를 통해 인터넷 패킷 스위치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인터넷의 기본 구조가 유래되었습니다. 인터넷의 기본 구조는 패킷 스위칭 통신 시설로 여러 가지 구별 가능한 네트워크가 패킷 통신 프로세서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세컨드 레벨, 두 번째 부가적. 하지만 효과적인 상호 연결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상호 연결을 위한 인터넷 아키텍처 목표를 다음 7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통신은 네트워크나 게이트웨이 선시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인터넷은 여러 유형의 통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인터넷 아키텍처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수용해야 한다. 네 번째, 인터넷 아키텍처는 자원의 분산 관리를 허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인터넷 아키텍처는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인터넷 아키텍처는 호스트 연결을 낮은 노력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곱 번째, 인터넷 아키텍처에 사용되는 조언을 추적 가능해야 한다. 이 목표는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도 순서의 이유는 초기 목표 설계를 알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알파넷, 즉 군사적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군사적 환경의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가능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존성이 첫 번째 목표로 설정되고 추적성은 마지막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아키텍처가 상용을 위한 아키텍처라면 이 목표들을 목록의 반대쪽, 즉 추적성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생존성을 가장 낮은 단계에 두었을 것입니다. Survivability in the face of failure. 생존성에 직면한 실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가 고장날 때에도 통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송 계층에서의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이 아키텍처는 전송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동기화가 손실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이 아키텍처가 동기화가 손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아키텍처에서는 동기화가 손실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고 이러한 동기화가 손실되지 않는 한 물리적 경로를 통해 어떤 형태의 통신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즉 전송 예측 맨 위에서는 오직 하나의 오류, 완전한 분야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키텍처는 그 어떠한 이슈의 오류도 완전히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진행 중인 대화를 설명하는 상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는 이런 상태와 네트워크 중간 패킷 스위치 노드에 전환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복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복제하게 되면 정보의 양이 늘어나게 되죠. 정보의 복제 대신에 아까 설계한 아키텍처가 선택한 대안은 이 정보를 네트워크의 엔드포인트, 즉 네트워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체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 구성을 운명 공유라고 부릅니다. 운명 공유에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운명 공유는 중간 단계 실패에 대한 어떤 수의 중간 실패도 보호할 수 있고, 복제는 복제된 복사본 수보다 적은 수의 중간 실패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명 공유는 복제보다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명 공유 방식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중간 패킷 스위치 노드 또는 게이트웨이는 계속 진행 중 연결에 대한 필수 상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대신 이들은 상태가 없는 패킷 스위치,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디자인 클래스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 네트워크가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달을 보장하는 아키텍처보다 호스트넷 알고리즘에 더 많은 신뢰가 투자됩니다. 호스트넷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순서 지정 및 확인을 보장하는 데 실패하면 해당 머신의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아키텍처 두 번째 목표는 전송 서비스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걸 구분하기 전에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는 속도, 지연, 및 신뢰성과 같은 요구사항이 각각 다 다릅니다. 전통적인 서비스는 데이터 양방향의 신뢰성 있는 전달입니다. 이 서비스는 때로 가상 헤어 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원격 로그인 또는 파일 전송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하죠. 이 서비스는 인터넷 아키텍처에 적용된 첫 번째 서비스로 TCP를 사용했습니다. 초기 TCP의 개념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시나 크로스 인터넷 디버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죠, TCP를. 그러나 필요한 서비스의 전체 범위가 명확해질수록 모든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하나의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TCP에 맞지 않는 다른 서비스는 지휘 및 재응용 프로그램의 상용 응용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음성의 실시간 전달이 필요했습니다. 실시간 디지털 음성에서 조류 요구 사항은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패킷의 전달 지연을 최소화하고 매끄럽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은 누락된 패킷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고 잃어버린 패킷이 재전송될 때까지 다음 패킷의 전송을 지연시킵니다. 이 패킷의 전송 지연은 네트워크의 원고 전달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고 음성 재조리 알고리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끔 누락된 패킷을 다루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누락된 음성은 간단히 짧은 시간에 침묵으로 대체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취하는 사람에게 그 음성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아키텍처 개발 초기에 하나 이상의 전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아키텍처는 신뢰성, 지연 또는 대역폭을 제한하려는 동시요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로 인해 원래 아키텍처에서 하나의 프로토콜로 이루어진 TCP와 IP 두 개의 개념이 분리되었습니다. TCP는 신뢰성 있는 순차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특정 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IP는 다양한 용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기본 빌딩 블록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빌딩 블록이 데이터그램이었습니다. UDP는 인터넷의 기본 데이터그램 서비스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수준 데이터베이스 제공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네트워크의 다양성. 인터넷 아키텍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분산 및 상업적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가 있습니다. 장거리 네트워크,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방송성 네트워크, 패킷 라디오 네트워크 등등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냐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선 일단 네트워크에서 명시적으로 가정되지 않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트워크에는 명시적으로 가정되지 않는 서비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거나 순차적인 전송, 네트워크 수준의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전송된 패킷의 우선순위 시적, 여러 유형의 지원 실패 등등 이런 것들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 내에서 네트워크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서비스를 시뮬하기 위해 항상 그냥 제공해야 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접근 방식을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서비스는 모든 네트워크 및 모든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서비스마다 재설계 및 제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서비스를 전송해서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되고 호스트마다 구현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재설계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구현이 통계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세 가지 목표는 아키텍처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머지 목표들은 중에다가 나왔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충족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엔지니어링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내용은 인터넷 아키텍처의 목표 중 하나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넓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다른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터넷 아키텍처의 이런 다양한 구현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죠. 그러나 이런 특정 구현은 디자이너에게 많은 작업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알려진 네트워크 디자인 도구는 논리적 정확성 검증을 쓰였기에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위에서 나와있듯이 전체 서비스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논리적 정확성을 검증한 도구는 명세 및 구현하기 위해서 유용하지만 성능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에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 정확성이 이미 증명되었더라도 성능 저하에 원인될 수 있는 설계 부담이 항상 발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 안타까운 일이죠. 데이터그램 사용. 데이터그램. 인터넷 아키텍처 특징이 아까 뭐라 했죠? 빌딩 블록을 데이터그램 만들었다. 인터넷 아키텍처 특징은 데이터그램 사용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데이터그램 아키텍처 내에서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간 스위치 부분에서 연결 상태가 필요 없었던 것이고, 둘째, 데이터그램은 다양한 유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셋째, 데이터그램은 최소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TCP의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및 혼란스러운 설계 과정이 있었으며 TCP 사업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을 갖추기까지는 저희로 조업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아는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고 TCP나 데이터그램이나 또 다른 작업들이 등등 발전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